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그런 생협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생협도 사실은 지금 이 판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료행정판례 연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사무장병원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서 현직에서 아직도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도 하고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입니다. 의료 법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수십 년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법제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그 밖에 등등해서 많은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정 판례들 그리고 우리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의하고 법률적인 쟁점을 살펴보고 이런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내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16년간 근무를 해왔고 선임 전문연구위원으로 근무를 마치고 이번에 지난 5월달에 서초동에 변호사 김준내 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열심히 소송 수행이라든가 법률 자문 이런 걸 수행해 온 것을 토대로 보건의료 그리고 장기간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석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의료 분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그 업무를 한 지 한 21년 정도 됐습니다. 주로 이제 병원에서 분쟁 관련된 업무를 하기는 하는데 그 분쟁 관련된 업무 이외에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강의 요청 같은 게 있게 되면은 이제 주로 예전에는 의료 분쟁과 관련되는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의료 형사하고 의료 행정 관련되는 그 분야에 대한 강의를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협회에서 그 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이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회원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아마 그 과정에 관심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게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짜놨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채널 열심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사무장병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 변호사님 굉장히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8월 25일자 국제신문 또는 부산일보 이런 데서 나왔던 그런 신문 보도가 있는데요. 비의료인이 세운 법인 요양병원 의료법인이죠. 의료법인, 네, 의료법인 요양병원 1심 무죄 판결이 난 걸 뒤집고 2심에서 징역 3년이라고 하는 이제 판결이 나왔고 아직은 이제 이 상고를 했는지는 사실 여기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상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결론은 아니지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사무장병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개인 병원 형태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초창기도 그렇고 대부분 제일 많은 유형이 개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인 형식으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개설자가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생협, 생활협동조합도 사실은 비영리법인인 겁니다. 이름은 조합자가 들어가 있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비영리법인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인이긴 하지만 특이한 것이 의료법인이라는 것이 대단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의료법인 만들기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네. 저도 의료법인으로 이렇게 병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에 의료법인 개설 허가를 얻을 때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의료법인을 취득하는데
그 의료법인을 어쨌든 취득을 했다면 그 자체로는 사실 사무장 병원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전에 생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협도 원래 그 같은 생협의 그 근거 법률이 뭐죠?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그래서 같은 이런 바운더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500명인가 그렇죠? 예. 500명인가 조합원 500명인가 이렇게 연명으로 각자 n분의 1씩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조합을 형성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법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한두 명의 투자가가 형식적인 사인만 받고 그런 생협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생협도 사실은 지금 이 판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조금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 이 사실관계가 뭔지 조금 아직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사실관계를 디테일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사건은 일단은 그 기사에 있는 내용만 전제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판결이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제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아버지와 아들이 그 두 명이 이제 한 명은 이제 이사장이 되는 거고 한 명은 이제 의료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여를 했던 이제 그런 분들이고 이분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의료법인을 만든 거는 아닙니다. 이미 다른 분이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이분들이 그 의료법인을 일종의 운영권을 사서 이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만 업무를 한 게 아니라 본인 가족과 친인척들을 그 요양병원에다가 이제 취직을 시켜서 이제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줘서 이제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줬던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의료법인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그 실제 그 판결문 안에는 없지만 그 쟁점 중에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게 어차피 요양병원에 대한 운영자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진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병원장은 의료진이 했던 것 같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사장과 예. 그리고 병원에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 운영을 하는 이쪽만 아마 이 부자가 실제로 개입을 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쟁점이 의료법인, 그러니까 법인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다면 법인 자체는 사무장이라는 용어가 사실 적합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또 비판이 한번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에 우리 민법에서 보면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법인이 너무 개인의 그런 어떤 개인화돼서 네. 개인하고 똑같은 탈법 이런 것들을 인용하기 위해서 법인이라고 하는 인격 하나만 딱 만들어가지고 모든 그런 장난치는 그런 사건들 법인격 부인론으로 인해서 사실 뭐 법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이 1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2심에서는 유죄가 났습니다. 이렇게 법률 전문가이고 심지어는 법원에서조차도 이렇게 정반대 방향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 사무장병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의료법인 자체가 개설 과정도 나름대로 엄격하고 또 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했다면 거의 사실상은 사무장병원을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의료법인에 대해서 사무장병원이 인정이 됐고 또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 더군다나 기간도 한 8년 가까이 이제 환수 기간이 이제 잡혔습니다. 상당히 눈여겨볼 사건이고 구체적으로 원심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무장병원의 주체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군지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기 가족이라든가 아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임원으로 앉혔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거는 중요한 그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제대로 열고 개최도 하고 거기서 의사 반영이 돼서 의사결정을 했다면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든 친구로 이사가 구성되어 있든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면 항상 회의록을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수익금이 기속입니다.
지금 이 기사가 따끈따끈한 사건으로 바로 보도가 돼서 확인은 안 되는데 이 수익금을 누가 가져갔느냐.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 사업에 다시 환원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인이 이제 다시 배당을 받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 그런 수익금 귀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아마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심하고 항소심하고 입장이 바뀌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횡령 부분 같은 경우도 인용될 수는 있지만 그게 사무장병원에 이를 정도로 모든 수익금을 다 가져갔느냐 아니면은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긴 있대 조금 가져가긴 했지만 저쪽으로 배분받은 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또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그 아까 그 수익의 배분 측면을 얘기하셨는데 그 이사회 구성 얘기하셨고요. 네,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본인의 친척과 지인들을 이사회에만 그 포진을 시켜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병원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아들이 상당 부분 관여를 했고 실제 그 병원에 또 본인의 가족이라든가 지인을 일정 수 이상을 또 취직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고액의 연봉을 줬다라고 지금 현재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김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익 배분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실은 이분들이 그 2007년도에 그러니까 원래 그 국제신문에서 나온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이제 다른 신문의 내용에 의하면 이미 2007년도에 아마 의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을 한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미 한번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시죠. 전과가 있으시네. 예, 그러시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원을 열어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리스크가 높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셨을 거고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료법인을 인수를 하신 게 아닌가.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상고심 가면 쟁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분명히 그걸 것 같아요. 처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중간에 이제 이분들이 의료법에 인수를 한 거지만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처음 의료법인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분명히 형식과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의료법인 승인을 받은 곳인데 그거를 중간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의료법인을 인수라고 용어를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 의료법인의 인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주식 회사하고 달리 경영권을 넘어간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실정법상으로는 금지를 하고 금지가 되어 있죠. 네.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은 많이 하고 있죠. 네. 보바스 기념병원이라는 데가 롯데그룹에게 이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의료법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원래는 불가능하죠. 조용조용히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사무장병원의 어떤 혐의를 받거나 또는 실제로 확인이 돼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법인화한 경우 이런 사안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앞부분 개인이 했을 때는 유죄를 받았을지언정 뒤에 법인화한 부분은 다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춰보면 구조는 똑같은데 따라서 이 사건도 대법원에 가게 된다면 또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1심처럼 무죄 취지로 파기 완성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사실 법인 세무조사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이 이사장의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사장이 의사가 아니면 사실 급여가 그렇게 높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직에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 그 일의 노동의 정도를 보고 너무 높으니까 이 조정하라 뭐 이런 의견도 내놓고 하고 그러던데 법인세를 추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법인 소득이 줄어들고 개인들의 소득세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법인세 조사하는 사람들은 그 이사장의 그런 월급을 되게 보던데 여기도 보니까 뭐 아는 분들 친척들 이런 분들은 다 의료기관에
들어와서 이제 급여를 높은 급여를 책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무슨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데 하는 일은 별로 없단 말이야. 아침에 가서 신문 보고 밥 먹고 좀 이따 가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뭐 급여는 뭐 연봉 1억이다. 뭐 이러는 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죠. 그야말로 법인을 완전히 그냥 베껴 먹는 그렇죠. 법인은 껍데기고 사실 돌아가는 거 봤을 때는 거의 개인이 해먹는 거나 다름없는 법인격 부인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급여 같은 게 택없이 막 가져간다. 네, 이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피고인들이 병원 업무의 전권을 다 행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 해석으로는 병원에서 중요한 업무, 요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요직을 친인척이 다 장악을 하더라도 사실상 그 병원을 그분들이 주도해서 운영한 게 아니라면 곧바로 그게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물론 뭐 출제한 사람이 뭐 어떤 인사권 행사라든가 그런 부당한 걸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비난을 할 수 있고 그 변론을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사무장병원의 지표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열지를 않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이 한 명이 제안을 해서 다른 사람 의견 없이 그냥 통과된 이렇게 운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이 병원의 주요 요직을 친인척이 차지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사무장병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게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다뤄놓은 내용이 약간 좀 있는데요. 네.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은 그 의료법인을 내세워서 개설한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병원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는가. 그렇죠. 그리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혹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게 있었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어떤 아까 경영권 거의 다 행사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경영권 행사를 하는데 관여를 했는지 이런 거를 전부 종합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의료법인이 일반 개인들이 하는 개인 의원에서의 사무장 병원하고의 차이점들이 분명히 설립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지금 법원도 판단을 할 때 판단을 했지만 아마 부가적인 설명을 좀 달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 선생님은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관여를 좀 강도 높은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분들이 세운 게 일반 급성기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양병원이거든요. 예. 근데 또 최근에 정부에서 또 규제를 하려고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예. 최근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 사실 비의료인이 경영하기 딱 좋죠. 예, 전문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요거 프로세스도 아주 간단하고, 예, 의사 선생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최근 들어서 요양병원이 너무 확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제동을 걸 필요성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 판결에 관련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장병원은 여전히 환수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2심 판결도 아마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겠다. 어차피 대법원의 입장이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면 분명히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요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료기관을 사실 어떻게 적발하죠? 굉장히 쉽지 않지 않나? 의료법인인데 갑자기 이걸 사무장병원으로 인지한다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기사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오늘 우리 예. 채널이 있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만 놓고 봤을 때 외견상으로 보이는 측면만 가지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없죠. 예, 제가 보기에는 공단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제가 보기에 네. 이 케이스는 아마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부자 고발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부자 고발이 있어야
관여되는 게 누구누구가 친척이나 지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분들이 급여를 어느 정도까지 받는지도 알 수 있고 아하.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도 알 수 있고 아하.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판단에 사용된 여러 가지 사실들, 팩트들 부분들이 안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실은 발견하거나 알아채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되게 많이 여기는 드러나 야, 있거든요. 이거 기사에서는. 이게 이런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의료법인에서는 사실 굉장히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원이나 내부자 네. 중에서 굉장히 나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렇죠. 검찰을 고발을 해버리면 근데 의외로 사무장병원이 들통나는 상당수의 퍼센테이지는 다 내부 고발자 사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정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외부에서는 뭐 병원에 돌아가는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근무하는 그 한 가족이라면 한 일주일, 2주일, 뭐 조금 더 걸린다면 한 달 안쪽에 곧바로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딱 하셨고. 근무를 시작해보면 그렇습니다. 느낌이 여기 원장은 아무 힘이 없고 의사 선생님인데 아무 힘이 없고 보면 뒤에 누구 세력이 있네 딱 그만 딱 알죠. 그리고 이런 거를 예를 들면 고발하면 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고발자에게? 네, 건강보험법상에 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포상금이 그 범죄 수익의 몇 퍼센트 예, 선정해서 거기에 주는 걸로 아. 돼 예, 있죠. 표로 이렇게 아주 범죄 수익.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예를 들면 300억 추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추징 금액이 너무 미미한 것 같은데 그건 지금은 좀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작년 자료까지만 봐도 뭐 한 15% 추징하든지 뭐 이렇게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적인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이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뭐 환수의 실익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은 지극히 미미한 게 사실이고 예. 10%에 이르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 그동안 다 월급으로 가져가 버렸고 이 사실 이사장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재산을 보면 사실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깝깝한 거죠. 뭐 환수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도 물론 환수 당하는데 이 경우는 의사 선생님은 처벌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합법적인 의료법인에 내가 취직한 의사 원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 안 받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처벌이 있을 것 같은데. 처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처벌 대상자 누구예요? 이사장하고 아들 뭐 이렇게만 나온 거 같아요. 왜냐면 사무장병원은 실질적인 오너들을 이 사건에서는 2명만 처벌 대상이 돼서 된 거고 의료진이 대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언론에는 예. 네, 의료진도 처벌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의료진은 어떨 것 같아요? 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이사장들이 사무장이 된 사안인데 통상 봉직이들의 경우에도 의료법상의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검찰청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어떤 데에서는 처벌을 합니다. 또 법조문에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데에서는 단순히 봉직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처벌까지는 안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다시피 실질적인 그 운영자만 처벌을 한 선으로 정리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너무 재밌는 기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해봤는데 사무장병원 뭐 우리 의료행정 판례 연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보도가 나오거나 또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즉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